안녕하십니까. 대간장명철학연구원 교랑 이욱재입니다. 저희 대성TV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독하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저희가 이제 출산태기에 관련해서 촬영하면서 출산태기를 정하고 그 이후에 이름 장명을 하는 거를 촬영을 했었는데요. 혹시 반대로 이름을 먼저 장명해 놓고 그거에 맞춰서 출산태기를 정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그러한 케이스를 들어본 적은 없는데 일단 순서를 잘못 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장명을 해놓는 것은 장명을 미리 해놓는다 할 때 사주를 맞추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출산태기도 같은 날이라도 시간대에 따라서 방향이 아주 다르게 나오는 방향이 있고 약간 비슷한 방향도 있거든요. 2시간 혹은 4시간 단위로 바뀌어지는데 그게 방향키 역할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름 방향을 잡아놓고 출산태기를 맞춘다는 것은 단추를 잘못 끼는 것 같기 때문에 이름이 사실은 급하게 지을 필요가 없거든요. 급한 분들이 이름부터 줘놓고 출산태기를 한다는 것은 사주에 대한 신뢰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사주, 그냥 우리가 종교를 믿게 되면 태길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좋은 날에 하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의 신뢰라든지 혹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은 장명부터 하고 태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 하면 장명 급할 일이 없고 일단 아기가 태어나야 아기의 전반적인 걸 살펴서 뭐 옷도 사고 신발도 사고 하는 것처럼 이름도 그렇게 지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순서 바꾸지 마시고 장명부터 하시고 태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사오니 태기부터 하시고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는 건 태기니까 태기부터 하신 후에 그 다음에 거기에 걸맞는 이름을 지어주는 게 좀 더 아가의 인생이 편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안 바꿔주셨으면 좋겠네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땅을 사놓고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집을 먼저 지어놓고 집 둘 자리에 땅을 이제 보러 다니는 거랑 같은 의미네요. 퍼펙트한 비유네요. 훌륭한 비유시네요. 맞습니다. 집부터 줘놓고 땅 안 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헛수고하는 거겠죠. 아주 좋은 비유 들어주셨습니다. 선생님, 보통은 사람들이 이제 이름을 지을 때 아버지의 성씨를 많이 따라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추세가 어머니 성씨도 쓰고 어머니 성씨로 이름을 짓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많은데 원래 아버지 성씨로 이름을 쓰다가 어머님 성씨의 이름을 따서 개명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괜찮을까요? 이제 그런 사례가 간혹 있는데요. 그게 이제 성년자하고 미성년자가 나뉩니다.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아빠의 그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모친 성으로 개명을 할 수가 있고 일단 성부터 개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명이 들어갑니다. 한 번에 성하고 개명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허가가 안 나고 성부터 바꾸고 그 다음에 이름을 바꿔주는 경우고 이제 성년자의 같은 경우는 모친의 명의로 이제 개명을 할 수가 있는데 요즘 한때 유행했던 아빠성, 엄마성 이름 이런 유행하는 추세로 갔다가 여기에 이제 다시 트렌드가 바뀌어서 다시 이제 아빠성으로 회귀하는 사례가 있고요. 아빠, 엄마 성 썼다가 엄마성을 버리고 아빠 이름을 다시 복귀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약간 좀 신중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게 성이 바뀌면 일반적으로 볼 때 살면서 자기 좋은 나이를 지나서 어떤 검증받을 나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을 바꾼다는 건 잘못하면 그게 지문처럼 남을 수가 있어요. 어떤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혹은 아빠가 무슨 살인죄라든지 뭐 이상한 죄에 연루돼서 나서기가 어려워서 바꾼 건 아닌가? 이렇게 불편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결혼해서까지의 지문이 남습니다. 시댁과의 관계, 그다음에 자녀와의 문제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정말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범죄에 연루됐다든지 그렇게 해서 성을 바꾸는 경우는 반대할 바는 아니지만 아빠가 싫어서 내가 엄마 성을 바꾸겠다는 건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살이 하면서 굴곡선이 있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극단적으로 막 나빴다가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 보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네,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럴 때 지금 나이에 연연해서 어떤 일을 결단해버리면 후회가 동반이 될 수 있으니까, 이름 바꾸는 건 내가 2번도 개명할 수 있고 세 번도 개명할 수,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허가를 내주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3번까지 바꾼 사람도 있고 한데, 성본을 바꾸는 것은 이렇게 복귀가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 즉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바꾸는 게 좋지, 그래서 자꾸 내가 지금 심정적으로 엄마가 싫어요, 뭐 아빠가 싫어요, 혹은 내가 마음으로 인한 동료로 인해서 바꾸게 되는 거는 꼭 후회를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성년자 같은 경우는 선택해서 개명할 수 있지만 개명하고 후회가 남을 수 있고, 또 한때 패미 영향으로 인해서 결혼이 많이 늦춰진 경우 있었거든요. 패미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 지금 막 결혼을 하거든요. 그럴 때 패미였을 때 굉장히 강한 그런 기운에 있을 때 생각하고 바뀌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하는 것처럼 그런 주기가 있어서 내가 처해진 현실이 최선이다 이렇지 않고, 그래서 살다 보면 바뀌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성씨를 변경하는 것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뒤늦게 후회 안 하신다,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 성씨를 개명을 하려면은 성씨를 먼저 개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름을 개명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아버지 성씨를 원래 썼다면 아버지의 네. 동의가 필요하다. 네, 그럼 어머님의 맞습니다. 동의는 따로 필요는 없는 건가요? 그렇죠. 왜 엄마 성으로 바꾸는 거니까. 미성년자인데 네. 아버지 성을 쓰고 있다가 어머니 성으로 가고 싶은데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면 동의 네. 없이 가능한 건가요?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네. 그러시면 그거는 좀 예외적인 상황인데, 돌아가신 경우는 그래도 예외일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엄마의 성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런 경우는 돌아가신 분의 성으로 쓰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개명 신청을 할 수 있는데 허가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즉 돌아가신 분의 명의 성으로 개명을 하는 건 허가가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 성으로 바꾸는 사례는 개명 성공 사례가 1도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제가 아는 동생들 중에 쌍둥이 동생들이 있는데 쌍둥이 중에 한 명이 저한테 형, 나는 개명을 하고 싶은데 개명을 해도 괜찮을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쌍둥이인데 둘 중에 한 명만 개명을 해도 크게 상관이 없을까요? 쌍둥이더라도 사주는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배에서 나온 사람인데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한 사람은 거지가 됐다. 사주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왜 똑같은 길을 안 가느냐? 이렇게 물어본 사람도 있고, 이걸 또 종교적으로 보면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산은 보지 않고 혹은 달은 보지 않고 자기 손가락만 보는 거랑 같습니다. 운명을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사주가 100%가 아니거든요. 100% 내에 사주가 차지하고 있는 프로세지가 있습니다. 요걸 노라는 거거든요. 쌍둥이들이 사주가 같은 시간 같은 때 나오면 사주는 같아도 사는 운명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첫째, 이름을 똑같이 짓지 않죠. 틀리게 짓죠. 수화진처럼 비슷하지만 틀리게 짓죠. 이름이 틀리고 자라면서 환경이 틀려집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길이 많이 바뀌어지죠. 또 하나, 이제 살면서 술을 하느냐 담배를 하느냐, 또 어떤 여자를 만나느냐, 길이 많이 바뀌어지거든요. 인생의 길이. 그래서 보통 이제 배움에서 많이 갈리게 되는데 어떤 스승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경향으로 많이 길이 바뀌어지는데, 그러나 쌍둥이도 같은 길을 가는 경우 많거든요. 분위기를 비슷하게 맞춰주게 되면. 그래서 쌍둥이 중에 한 사람 바꾼다 할 때 굳이 막 두 사람 같이 바꿀 필요는 없고, 만약 바꾸겠다 하면 먼저 본인이 바꿔보고, 정말 내가 이름을 바꾸니까 내가 마인드가 바뀌고, 마인드가 바뀌니까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니까 결과가 바뀌고, 이런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싶으면 그때 또 다른 한 사람이 개명해도 되는 거니까, 쌍둥이라고 둘이 패키지로 바꾸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또 개명이라 하는 것은 그렇게 본인의 의지가 있을 때 개명을 하는 것이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한 사람은 내가 개명을 하는 욕구가 있는데 쌍둥이가 똑같은 욕구가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 내가 개명 욕구가 없다 할 때 같이 따라가는 것은 한 사람은 덕을 볼 수 있는 거고, 왜냐면 마음에 있잖아요.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있고 바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바람이 없어요. 이럴 때는 내가 먹기 싫은 음식을 먹는 거랑 같아요. 배고파서 먹는 음식하고 맛있게 먹는 음식하고 배불러서 먹는 음식하고 음식 맛이 틀린 것처럼 인생에 미치는 그런 결과가 달라지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자매가 와서 같이 개명해 주십시오 이럴 때 한 사람은 굉장히 바꾸고 싶어 하는데 한 사람은 바꾸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어요. 개명 안 합니다. 왜냐면 해줘 봐야 효과를 볼 수 있는 절절한 필요감이 없었을 때이기 때문에, 효과가 적기 때문에 그건 오히려 개명하지 말라고 하니까. 쌍둥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개명을 하고자 한다 하면 그 시기가 바로 시기니까 해보고, 혹은 내가 좋은 기운이 난다 할 때 그때 남은 사람도 개명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명은 묶어서 하는 거 좋지 않고요. 거저로 받는 이름 절대 좋지 않습니다. 남한테 이름 그냥 너 이름 써봐라. 제가 그동안 누차 검증을 해보니까 대가가 없는 이런 이름들은 빛을 발휘 못합니다. 받는 사람이나 쓰는 사람이나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은 이름을 써서 잘 됐다는 평이 나야 그게 행복이거든요. 왜냐면 그 안에 숨은 구성이 들어있단 말이죠. 숨은 그림 찾기처럼 어떤 조합을 해드리는데 이런 것이 대가 없이 가서 그냥 몸이 흩어지게 되면 굉장히 허망하고, 받아 쓰는 사람도 이름에 대한 애착이 없습니다. 애착이 그냥 쓰든 말든 이렇게 가면 서로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름은 내가 개명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을 때 개명하는 것이 그것이 때고 효과를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쌍둥이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개명의 의지가 강하다면 개명을 하는 것이 좋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